안녕하세요. 예비01 학생 학부모 여러분, 이것이 수학이다 박경민입니다. 얼마 전 마지막 시험을 끝내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기만을 많은 설렘과 많은 걱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그 걱정들 중에는 공부, 그 중에선 수학이 꼭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갔을 때 수학 잘할 수 있을까?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에서 오는 그 차이점 몇 가지 때문에 공부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겠지만요.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너가 잘 이해했고 잘 숙달되어 있니?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이라면, 고등수학은 문제 속에서 의도를 숨긴 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생각을 통해 답을 한번 내봐. 즉, 사고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죠.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고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풀이가 중요하겠죠. 개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실제 문제에서 답을 맞추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우리의 목표는 고득점을 받아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수학 두 가지, 사고력과 문제풀이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고력이 향상이 되며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일단 사고력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문제풀이에 있어서 좋은 방법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 첫 번째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로 인해서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된다.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을 예로 들어보면 책을 통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대처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딴 뒤 도로로 나가게 되죠. 근데 처음 나갔을 때 바로 운전 잘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이 운전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대처법을 쌓아가며 경험이 축적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을 공부를 했으니 그거를 문제에 적용도 시켜보고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문제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되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문제를 많이 풀어서 잘 풀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우리는 문제를 외워서 푼다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문제를 많이 품으로써 그 풀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기억 속에 남고 그 기억에만 의존을 해서 문제를 풀 때 외워서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처음 보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 기억 속에는 이 문제에 대한 풀이법이 없어 라고 당황을 하게 되고 어렵다고 느끼고 결국에는 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푸는 거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냐? 바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떠한 생각?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왜 주어졌고 왜 이 조건을 어떻게 파악해서 해석해야 되는지. 수학에서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때문에 그 답으로 유도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조건을 해석할 수 있냐 없냐, 이것에 따라서 답을 맞출 수 있냐 없냐, 이게 결정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평소에 답을 맞추는데 너무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거는 시험 때 하자고요. 우리 평소에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조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풀 때 연습을 많이 해가자고요. 그럼 어떻게 문제에서 조건을 해석해야 되냐? 자, 문제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 문제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나 같이 보고 있을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쉬운 문제를 준비해봤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조건들을 해석해 볼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a, b를 구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찾으라. 자, x에 대한입니다. 미지수는 x구나. 혹여나 다른 문자가 있으면 상수들이구나.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네. 가장 높은 차수가 2차고 혹여나 개수가 미지수면 0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 방정식. 우리는 근을 구해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이니 인수분해 혹은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할 수 있겠다. 근데 실제로 구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으니 일단 보류. 그 다음번에 식 다음에 보니 K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있어요. 자주 봤던 표현이죠. 어디서? 바로 이전 단원 항등식의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동등한 개념이라고 배웠어요. 때문에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
때문에 일단 얘도 보류. 그 다음번에 봤더니 중근입니다. 아, 근을 이제 찾아야 되는구나. 방정식 입장에서. 근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네. 이거를 중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통해서 식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이 있어요. K값에 관계없이. 아,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래서 항등식의 풀이로 넘어가서 A, B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리고 식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요. 그것을 최대한 끄집어내는 연습이 평소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조건을 단계별로 차근히 해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뿐더러 혹여나 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문제풀이에 있어서 중요한 거 해설지 참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시험 범위가 당장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만 하더라도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그리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있어요. 얘들은 사실 중학교 때 2번에 걸쳐서 쳤던 시험 범위예요. 그거를 한 번의 시험에 압축해서 지금 쳐야 할 뿐더러 내용들도 추가되고요. 뭐 복소수라든지 나머지 정리와 같은 단원들도 추가돼요. 시험 범위가 기존에 비해서 엄청 많죠.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해설지는 정말 좋은 교재기도 해요. 그 이유가 한 문제 내에서도 풀이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풀이가 해설지에 들어가 있다. 때문에 우리 아이들 문제를 풀다가 어느 순간 막혔어. 그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참고하기 참 좋은 교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그냥 여기서 다음 단계 넘어갈 때 어떻게 했구나를 그냥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그 이유, 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지 분석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자, 해설지 풀이를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근데 내가 이 단계에서 어떠한 조건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해석함으로써 넘어갔는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해설지 풀이를 구경한 거 혹은 이해를 당한 거밖에 되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꼭 왜 넘어갔는지 이 부분을 분석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 시간, 그거를 꼭 가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자신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걸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실제 우리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문제를 풀지 못하는, 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문제를 풀다가 막혀. 그러면 내가 개념이 부족하구나 라고 앞으로 돌아갑니다. 개념 공부하러.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부족한 개념만 채우고 다시 문제풀이로 돌아오는 아이들 거의 없어요. 그 해당하는 개념의 단원들 통으로 공부를 해버리죠. 안 그래도 부족한 시간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이런 아이들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적어서 기다리는 내가 생각이 나기를 기다리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냥 풀이 과정 자체가 아예 깨끗한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 좀 어려운 것 같다 라고 느끼는 순간 이 문제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써내려가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을 써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죠. 근데 실제 이런 아이들한테 개념을 각각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요. 알고 있어요. 근데 혹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거꾸로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제 생각에는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아이들 저한테 얘기를 해요. 쌤, 잠깐 일로 와봐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틀린 거 없이 잘 풀었다. 때문에 문제에서 무조건 오타 혹은 오류가 있다. 라고 이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럼 저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딱 듣고 있죠. 그럼 막 아이들 설명을 하다가 쌤 됐어요. 가요.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스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자신감 없이 문제를 먼저 도전하지 않았던 친구보다는 자신감 있게 도전을 해서 스스로
어떤 걸 잘못 생각했는지,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 깨달은 이 아이들이 다음번에 비슷한 과정, 비슷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문제풀이에 있어서 좋은 방법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얘기한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세요.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저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험이 끝난 후 성적표를 받았을 때 웃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이 수학이다 박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